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다시 한번 입지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PSG는 14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는 PSG의 이번 시즌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승부입니다. PSG는 앞선 5경기에서 2승 1무입에 승점 7점을 기록하며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 도르트문트는 3승 1무 1패 10점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대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AC밀란이 나란히 5점으로 PSG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만약 PSG가 도르트문트에 패하고 뉴캐슬, AC밀란 중 한 팀이 승리할 경우 PSG는 3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16강 진출에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PSG는 프랑스 리그앙보다 챔피언스리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리그앙 우승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있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은 PSG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현재 순위는 꼭 지켜야 우승 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전에 이강인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 르 피가로는 11일 보도를 통해 이강인의 베스트 11 진입을 예상했습니다. 이강인 선발 출전의 가장 큰 근거는 우스만 덴벨레의 결장인데요. 덴벨레는 지난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도르트문트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현지 언론은 최전방에 킬리안 음바페가 서고 좌우 측면에 브래들리 바르콜라, 이강인이 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강인은 어떤 자리에 서도 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좌우 윙포워드는 물론이고 미드필더까지 소화해 경기 중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경기 도중 여러 변화를 주는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선호합니다. 이강인의 경우 바르콜라나 덴벨레처럼 폭발적인 스피드는 없지만 공을 소유하고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엘리케 감독의 스타일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올여름 이강인이 PSG로 이적할 때까지만 해도 주전 경쟁, 입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B클럽 이적이라는 경사와 별개로 이강인이 화려한 라인업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이강인은 확실한 존재감을 엘리케 감독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출전 시간 소화에 체력 걱정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PSG의 간판 스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인데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인 패션 유통 플랫폼 고트와 진행한 공동 홍보의 중심에 서며 구단의 인기 스타임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고트는 PSG 유니폼 소매 스폰서로 익숙한 회사로 세계적인 패션 유통 플랫폼인데요. 최근 PSG 선수들을 비롯해 파리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패션 피플들이 등장하는 파리 사람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홈구장 파르크 대 프랭스의 외벽과 계단이 이번 이벤트에 등장한 15명의 사진으로 장식됐습니다. 그중 PSG 현역 선수는 단 6명인데 이강인이 포함됐습니다. 프랑스 자국 대표 킬리안 음바페, 덴벨레, 콜로무아니, 에메리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포르투갈 대표 수비수 누누 멘데스와 이강인 둘뿐입니다. 팀 내 간판 스타인 동시에 패션 화보에 잘 어울리는 6명을 꼽을 때 포함된 것입니다. 이강인의 모습은 경기장 계단, 경기장 외벽에 설치된 대형 사진작품들 파리 시민들이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배치됐습니다. 또한 이 업체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단체 화보에서 이강인이 한가운데에 배치되었습니다. PSG 현역 선수들에 더해 구단의 전설적인 은퇴 선수 중 한 명인 호나우지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패션 아이콘으로 유명한 뮤지션 하인스 등 파리 기반으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함께했는데요. 하인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강인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에 처음 합류했지만 빠르게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과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데뷔골을 일찌감치 넣으며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기 면에서도 유니폼 판매량이 팀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고 누적으로 빠진 덴벨레 자리인 오른쪽 윙포워드 선발 출전이 유력한 이강인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레키프에서 보도한 내용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레키프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엘리케 감독의 새로운 선택지인가? 라는 보도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는 엘리케 감독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음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지 5일 만인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술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르망디에서의 일요일 이야기일까?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전술 프로젝트일까?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벤치에 남겨진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함일까? 엘리케 감독은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을 때처럼 음바페를 최전방에 더 자주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즌 초반에 사용했던 패턴으로 돌아가 왼쪽에 프랑스 공격수를 배치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논쟁은 가치가 있다.
은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갈티에 감독이 네이마르와 메시 사이 끼워 9번 공격수로 기용했을 때 은바페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위치보다 처리해야 할 공이 적다는 점에 대해 불평했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 엘리케 감독은 덴벨레와 바르콜라 사이의 중앙에 그를 기용했다. 돈나룸마의 퇴장 이후 바르콜라가 나가게 되면서 10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만 이 포메이션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은바페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계속 위치해 있었다. 5일 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바르콜라가 무한히 대신 투입된 62분부터 이강인이 아센시오와 교체된 82분까지 파리의 공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의 은바페는 때로는 오른쪽에서 출발하여 챔스에서 바르콜라에서 2번의 패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뻗어 덴벨레를 활용하기도 하고 일요일 경기 막판처럼 왼쪽으로 들어오는 등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득점왕은 페널티 지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팀이 10명으로 줄어든 르하브르전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에 머물렀던 모나코전보다 2개 더 많은 7개의 공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터치했다. 뉴캐슬전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16번의 터치 중 4번이 그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한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은바페는 덴벨레와도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덴벨레와의 기술적인 관계도 매주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바페는 덴벨레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었지만 덴벨레가 2번의 패스를 득점했다면 2개의 어시스트를 더 추가할 수 있었던 은바페이다. 이 두 선수는 이미 이전부터 호흡했었고 서로 가까이 뛰는 시스템에서 훨씬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대가가 따른다. 왼쪽은 누구인가? 바르콜라는 아직 파리에서 요구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쪽에서 뛸 수 있는 무한이는 그 옵션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은바페를 중앙에 둔다면 파리가 큰 금액을 주고 사들인 무한이와 하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둘을 영입하는데 자그마치 1억 7천만 유로 가까이를 지불했다라며 보도했습니다. 은바페가 중앙에서 뛰는 게 좋긴 하나 왼쪽에 바르콜라, 무한이가 탐탁지 않은 상황이고 은바페를 중앙에 두자니 무한이, 하무스 영입 자금이 아깝다는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이강인을 세우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윙포워드로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은바페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은 무한이와 덴벨레가 경쟁하고 중앙은 하무스와 이강인, 아센시오가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공격 라인에 서지 않고 중원에서 공격 라인을 지원하는 미드필더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라티 이적 후 소멸된 창조적 미드필더 역할을 이강인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와 같이 공격 라인에서 창조적 역할을 하길 원하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와 엘리케 감독은 중원에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르 파리지앵은 루이스의 어깨 부상으로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우가르테가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1월에 에머리 루이스가 복귀할 예정이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이 예정되어 있고 젊은 선수로만 구성된 중원을 더욱 깊이 있게 강화하기 위해 챔스 경험이 있는 숙련된 미드필더 영입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